안녕하십니까, 산속의 봉이. 옥수수를 요걸 여름에 쪘던 거 냉장고에 얼렸다가 이제 이렇게 불 뗄 때 이렇게 조금씩 구워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게 시골에 사는 불 떼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이거 구수한 게 맛있습니다. 자, 불 떼면서, 자, 오늘은 제가 밀가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이제 좀 나이를 먹을수록 좀 가려야 될 음식들, 그게 우리나라는 의식주라고 부르죠, 이 표현을 할 때. 근데 북한에서는 다릅니다. 북한에는 식의주예요. 식이 앞에부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의 어떤 경제적 사정을 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게 먹을 게 그만큼 귀하고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의식주인데 북한에는 식의주로 불러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수년 전만 해도 우리 주식이 거의 쌀이 주식이었죠. 쌀, 뭐 옥수수, 잡곡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점점 그 비율이 바뀌죠. 비율이 바뀌는 게 뭐냐면, 밀가루라는 것이 이제 쌀을 거의 이제 쌀의 자리를 차지했죠. 밀가루가. 그러니까 뭐 면 종류, 라면, 국수, 뭐 이런 면 종류, 뭐 파스타, 또 빵, 이제 그 빵 종류가 이제 또 있겠고, 또 과자.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밀가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위라는 그 기관이 가서 이 곱다란 것이 뭉쳐가지고 들어가면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밀가루를 그 한 알갱이를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분리해 놨다고 쳐보세요. 아마 그게 현미경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밀가루 한 알갱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여러 알갱이가 모여서 반죽이 되고, 그 반죽이 면이 되고 빵이 되고 과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운 게 뭉쳐서 위에 음식으로 해서 위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가 분해하는 원리가 위산이 그걸 분해를 하는데, 그 고운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음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위산이 침투를 잘 못해요. 근데 밀가루를 그냥 죽을 써서 반죽을 하지 않고 죽을 써서 먹는다고 하면은 얘기는 다르겠죠. 그건 소화를 잘 시키겠지. 왜? 뭉쳐진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밀가루라는 것은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밀을 우리는 심어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를 이제 내서 그걸로 이제 뭐 국수도 해 먹었어요. 그러면 가루는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밀가루로 쓰고, 껍질은 뭐를 하느냐? 그 껍질은 술 만드는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이 술의 기본 원료는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냐면 밀껍질, 밀이에요, 밀. 근데 알맹이는 밀가루는 소용이 없고 밀 껍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 껍질이. 근데 우리 밀을 도정을 하다 보면 이제 껍질을 깐다는 걸 도정이라고 하는데,
껍질을 까다 보면 그거를 겉에서부터 얇게 벗겨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밀 껍질이 깎여 들어가. 밀 껍질이 깎여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밀 껍질 색깔은 어떤 색이냐면 거의 지금 이런 색에 가까워요. 밀의 껍질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누르끼리 하다가 할까 그 약간 그 요런 요 노란 요런 색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밀을 도정을 하면 하얀색이 아니야. 우리 밀가루는 흰색이죠. 밀을 처음에 도정을 하면은 밀가루는 그 거무틱틱한 색이 나요. 이런 색에 가깝게 이제 저런 노란 저런 색깔하고 흰색하고 섞이니까 이런 색깔 비슷하게 나. 그러면 지금 밀가루는 왜 흰색이 나느냐? 그건 표백제를 섞은 거예요.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뭐 표백제가 뭐 우리 인체에 이제 얼만큼 뭐 유해한지 그건 거기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표백제가 들어가서 하얗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밀기울 얘기를 했잖아요. 밀기울이라는 건 껍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껍질이 깎여 들어가면서 그 위에서 이제 그 알코올 성분이 일어나요.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가 뭐 술이 되기에 아주 좋은 온도거든요. 한 36도 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뭐 그 적당한 이 음식 저 음식 같이 들어가잖아요. 반찬이라는 거기에 간도 적당히 이제 소금기도 염분도 적당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저기 술을 만드는 온도가 아주 좋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이 들어가면 그 소량의 이제 그 알코올 성분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위에서. 그러니까 한약을 드실 때 꼭 그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소화시키기도 힘들 뿐더러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밀가루를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밀가루가 여러분 몇 프로나 차지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면 종류나 과자, 빵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거의 다 99%가 뭐 99%가 아니라 100% 수입산이라고 봐야 돼요. 국산은 뭐 우리나라 국산이 지금 뭐 한 뭐 2%나 차지할까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그 빵집들 그 특별한 굉장히 고가로 팔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데로 다 소비가 되지 뭐 공장이나 이런 데로 면이나 과자 이런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단가 때문에 그 가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밀의 그 최고 주산단지가 어디냐면 지금 미국하고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했단 말이죠. 수확을 해서 우리나라 밥상까지 올라오려면 우리나라 짜장면으로 만들어지려면 그 과정이 거의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우리나라 식탁까지 올라오려면 이게 그러니까 뭐 호주에서 생산을 했다. 그러면 거기 어디로 집결을 해가지고 또 뭐 배에 실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도정을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분배가 되려면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은 그렇다 치고 그 오는 과정이 지금 호주나 미국에서 이제 그쪽 그 유럽 쪽에서 그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항로를 어느 항로를 쓰냐면 파나마 운하 항로를 쓴단 말이에요.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파나마 운하 치고 그 이제 지도를 딱 보세요. 그 적도가 어떻게 표시가 되나. 적도를 지나와야 돼. 그러면 적도를 지나오려면 온도가 얼마쯤 올라갑니까? 그 뜨거울 때 한낮에 온도가 얼마쯤 올라가냐면 40도에서 50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수십 톤의 밀을 갖다가 배에다가 냉동고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싣고 오는데, 거기다가 방부제를 안 넣으면 그 밀이 어떻게 되겠어요? 40도 50도 그 꽉 막힌 그 배 안에서 다 망가지겠죠. 다 상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섞어야지. 방부제를 섞어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도정을 해가지고 거무틱틱한 색이 나니까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또 표백제를 넣어야 돼. 또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하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차하고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차는 깡통 쪼가리로 만들고, 예를 들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차는 그렇게 안 만들었죠. 품질이 훨씬 좋았죠. 미국이나 호주에서 생산하는 밀도 마찬가지예요. 자국민이 먹는 그 밀에는 농약을 그렇게 많이 안 쳐요. 근데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기에는 무지막지하게 치죠.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여기 밀 얘기하다 그러면 잠깐 옥수수 얘기도 합시다. 자, 이제 옥수수 여기 굽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소나 돼지, 닭 그 사료가 뭡니까? 옥수수예요, 옥수수. 왜 사료에 옥수수를 쓰냐면 옥수수에 오메가6라고 하는 성분이 제일 많아요. 오메가6는 무슨 성분이냐? 살을 찌게 하는 성분이에요. 살을 찌게 하는 성분이 옥수수에 제일 많아. 그러니까 사료를 돼지나 소, 닭은 빨리 살을 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주 사료를 옥수수로 쓰는 거예요. 사료에 우리나라에서 모든 동물들의 그 사료를 다 수입에 의존을 하죠.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표백제를 넣을 일은 없지만 방부제를 많이 넣어야죠. 우리나라까지 상하지 않게 가져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 지금 아토피라든지 암이라든지 그 희한한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병이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 지금 매연, 도시에서 매연과 또 음식은 지금 밀도 그런 과정을 걸친 거를 우리가 매일 먹고 있지. 또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닭이나 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도 방부제 덩어리로 버무려서 키운 소, 돼지, 닭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안 올 수가 없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이를 드시면 뭐를 좀 안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밀가루 좋아하니까 우리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거를
지금 뭐 빵하고 면류하고 이런 거를 그 열흘을 놓고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뭐 반반씩 먹었다 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쌀이 굉장히 그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쌀 위주로 이제 그 점차 이제 우리가 바꿔 나가는 그 식단을 뭐 전에 열흘이면은 다섯씩 반반 먹었다고 치면 이제 뭐 6일, 7일 이런 비율을 이제 올려가는 거 그런 것도 그 내 건강을 챙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 제가 32년 전에 서울에서 뭐를 했냐면 뭐 지금 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뭐 거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그때 사귄 분들도 계세요. 그때 제가 그 곡물 유통하는 그 회사에 잠깐 있었어요. 한 1년 이제 그걸 제가 그 마지막 직장 생활을 거기서 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바라기 씨를 그 중국산 해바라기 씨가 엄청나게 커요. 뭐 그 좋은 거는 우리나라 큰 자달만 해. 그 저기 해바라기 씨가 그래서 그 해바라기 씨를 이제 그 곡물 상해를 하다 보니까 그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까먹으면 워낙 크니까 먹을만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다가 그 저기 창고 천정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봄에 갖다가 놓고 잃어버렸다가 가을쯤에 그 천장에서 뭘 꺼낼 일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해바라기 씨가 뭐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도 안 상했어. 그대로 있어. 이게 우리나라 곡물을 갖다가 그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곡물을 그만 침을 시간을 뭐 거의 뭐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천장에 있었다. 그러면 몇 개월도 못 가서 벌레가 싹 먹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봄에서부터 거기서 여름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상하고 그대로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벌레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벌레도 안 먹어.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고 상하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로 주식을 한 거를 갖다가 그 뒤로 내가 외국산 해바라기 씨 안 먹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제품들로다가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저도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뭐 소화기관도 뭐 좀 젊었을 때 같지는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무슨 뭐 돌을 먹어도 뭐 소화시킨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좀 알고 내가 먹는 그 식단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밥상 위에 올라왔느냐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내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덜 먹어야 돼. 안 먹을 수는 없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퍼센트를 좀 뭘 줄이고 뭐를 먹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밀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끝!
이제 옥수수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